어제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 작전이 이뤄져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 인원 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부분은 관광 비자 등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서비스국에 무장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체포와 수색 등의 권한을 가진 특수요원들이 투입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항공편 지원 시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철회됐습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디지털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40%는 디지털 기기가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출장 간 이들의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측은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미국 당국은 모두 475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측은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고용 관행과 중대한 연방범죄 혐의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된 사람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거나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orking unlawfully who have entered through a variety of different means into the United States. Some that illegally crossed the border into the United States. Some that came in through visa waiver. 체포자 중 약 300명 정도는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채용된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출장으로 온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 현장엔 경찰은 물론 수백 대의 차량과 군용 험비 그리고 헬기까지 등장한 가운데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This in fact was the largest single site enforcement operation in the history of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또 단순한 이민 단속 작전이 아니라 장시간 이루어진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단속 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남부검찰청도 보도자료를 내 단속 과정에서 일부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체포했다면서 이번 단속은 미국 되찾기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다수는 조지아주 폭스턴의 이민자 수용시설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측은 이번 단속이 해당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해 혐의 사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주미 대사관 총영사를 현지로 급파한 가운데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어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475명 가운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사 현장에서 단속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상당수는 원래 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관광 목적의 이스타 전자여행 허가자나 단기 출장용 B1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특정 대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반복해온 미국 내 인력 수급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재원 비자의 까다로운 발급 절차와 높은 거절률이 기업들이 B1, B2 비자를 편법적으로 활용하게 만든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가 갑자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작은 회사들, 큰 회사들 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입국 과정에서 실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5명 보내고 10명씩 보낼 때 주재원 비자를 착착착 해주면 이게 자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변호사비도 비싼 데다가 심사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그리고 디나이도 많이 시킵니다. 엄밀하게 법을 지켜야 되겠죠. 노동 현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CNN은 이번 단속이 이민세관 단속국 22년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미 대사관과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도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어제 오전 9시쯤 KU가 카운티에 위치한 뉴트리션 바 컨펙셔널스 공장을 급습해 직원 100여 명의 체류 신분을 확인한 뒤 이 중 6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번 단속이 직장 내 착취 방지와 이민법 준수 확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였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가정을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런 방식의 단속은 뉴욕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공장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던 지난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북한에 침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 민간인들과 맞닥뜨리면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당시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을 앞둔 2019년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 시기에 미국이 비밀 대북 군사작전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가 김 위원장의 통신을 엿듣기 위한 도청장비를 설치하러 소형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침투했습니다. 당시 투입된 부대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전력이 있는 최정예 실팀6의 레드 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무 완수에는 실패했습니다. 일부 팀원이 북한 해안에 도착한 순간 북한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뭔가를 발견한 듯 다가왔고 발각을 우려한 특수부대원들이 민간인들을 사살한 뒤 잠수함으로 퇴각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당시 작전 상황을 매우 상세히 보도한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양측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같은 해 6월 판문점 회동을 끝으로 북미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서비스국에 무장요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체포와 추방집행과는 별도로 운영돼 왔던 이민서비스국에 체포, 수색, 기소 권한을 갖춘 특수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30일 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과 시민권, 인도주의 프로그램 등 합법적 이민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이었지만
앞으로는 법 집행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규정이 미국 이민 시스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불필요한 무장 강화라며 반발했고 이민 신청자들에게 공포를 조장해 정당한 이민 절차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이민 신청자에 대한 이웃이나 직장 동료 인터뷰 조사를 재개하고 소셜미디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민 심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했던 항공지연 보상 규정이 항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공식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기체 결함이나 시스템 장애 등 항공사의 책임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승객에게 $200에서 최대 $775의 현금 보상과 식사, 숙박, 재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을 제안했지만 공식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환불은 계속 보장되지만 지연 시에는 항공사가 별도의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보상 규정이 도입되면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티켓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철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상 규정이 사라지면 지연이 더 잦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비용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LA 경찰국은 오는 8일까지 LA 전역에 임시도로 검문소를 설치하고 음주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8가 교차로에서 단속이 시행되며 내일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뉴튼 지역에서 그리고 7일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웨스트밸리 지역에서 집중 순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8일 월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한인타운과 알링턴 헤이츠 일대의 올림픽 지역에서 단속이 예고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국은 술뿐만 아니라 일부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이지만 마리화나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3,500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도 디지털 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독 치료 전문 매체 어딕션 리소스가 59세에서 77세 사이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디지털 기기가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길어 절반 가까이가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했고 이 가운데 20%는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사용을 줄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성공했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의 기기의 사용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무 목적을 제외한 사용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터널이 범죄 조직의 도난 차량 은닉처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범죄 조직이 휘티어 내로우즈 공원 인근 터널에서 도난 차량을 숨긴 뒤 다른 장소로 옮겨 차량 부품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약 10마일 길이의 터널을 차고처럼 사용하며 차량 GPS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주 전 피코 리베라에서 벌어진 경찰의 도난 차량 추격전 당시 도난 트럭이 해당 터널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에 대해 범죄 조직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범죄 발생이 보고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발 수입 화물에서 가짜 라부부 인형이 적발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26일 시애틀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화물 중 LED 전구로 위장된 상자에서 총 11,000개, 시가로 약 51만 달러에 달하는 가짜 라부부 인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들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불법 수입품으로 판단하고 전량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라부부 인형의 위조품 유통과 절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앞서 캘리포니아에서도 7,000달러 상당의 라부부 인형이 도난당한 사건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라부부 인형은 중국에서 처음 출시된 인기 캐릭터 피규어로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리셀 시장에서는 개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개 주에서 판매된 냉동 야채에서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발견돼 긴급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등 6개 주에서 판매된 앤디코 포테이토스 사이의 냉동 완두콩과 당근, 혼합 야채가 리콜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2.5파운드 투명 비닐 포장으로 완두콩과 당근은 유통기한이 2027년 6월 10일, 혼합 채소는 6월 16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리스테리아에 감염되면 고열과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노약자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구매한 리콜 대상 제품은 매장을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들. 법원으로 들어설 때도 다시 호송차를 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입니다. 유괴할 이유 있었습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 상관없습니까?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20대 남성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행적은 CCTV에 명확히 남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길가에 멈춰선 회색 SUV 차량 옆을 지나던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20대 일당은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 4명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이런 범행 시도가 3차례나 이어졌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들이 놀라는 것에 재미삼아 했다면서 차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저학년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는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해달라면서 일선 학교에는 주변 순찰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자동 소총 200정 구매 계획을 세웠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혈세 2억여 원을 투입해 나무를 심으려던 사업도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가 차량을 동원해 이른바 한남산성을 쌓았던 지난 1월, MBC는 관저 내부 차량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이 무렵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내부를 살피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한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석방되자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가 완전히 가려지도록 관저 테두리에 나무를 심는 공사를 계획합니다. 윤 전 대통령 석방 사흘 만에 작성된 경호처의 관련 문건에는 MBC 등의 관저 촬영이 적시됐습니다. 경호처가 계획한 관저 공사 기간은 90일, 계획이 세워진 3월 중하순부터 6월 말까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경호를 위해 관저에 빼곡하게 나무를 돌려 심는 계획을 준비한 겁니다. 당초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6에서 8m에 달하는 초대형 인조대나무 649그루를 심으려던 계획은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편백나무 6그루와 소나무 2그루가 늘었고 관저 옥상에 초소를 새로 짓는 계획도 추가됐습니다. 예산도 2억 2,50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계획서의 결재자는 김성훈 차장,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호처의 최고 실세였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한남동 관저를 옮기지 말았어야 했고 설령 옮겼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는 초기에 했어야죠. 경호처는 이에 대한 MBC의 질의에 당시 나무 구매를 위한 계획만 세웠고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도 MBC와의 통화에서 실무자가 올린 기한을 결재한 것일 뿐 나무 구매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피드에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메타는 한국에서 연간 1조 원 가까운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무작위로 뜨는 광고를 누르자 유명 남성복 브랜드 쇼핑몰로 연결됩니다. 브랜드 로고며 모델 2명이 등장하는 화면까지.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식 홈페이지를 베낀 사기 사이트입니다. 블랙핑크 지수가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유명 요가복 브랜드도 적발된 사기 사이트만 9곳입니다. 당일 한정, 1시간 후면 세일 끝, 80% 세일 등의 문구로 서둘러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는데 결제 후에 물건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배송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며칠 뒤에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배송은 안 됐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약간 사기성 요소들이 곳곳에. 올 상반기 발생한 이런 사기 사이트 피해의 94%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NS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광고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5월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가 없고 사업자 확인도 부실하다며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기 사이트 운영자인지 확인조차 없이 광고비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직접적으로 기울이지 않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거나. 메타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광고 판매를 통해 9,545억 원,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MBC 뉴스 이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메디케어, 메디칼, 그리고 소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케어입니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방의료보험입니다. 한국으로 가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자격은 유지되고 나중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를 유지하는 경우 장점은 미국에 잠깐 들렀을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재가입 시에 대기기간이나 페널티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한국에서는 거의 혜택을 못 쓰는데도 매달 파트 B 보험료 그리고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서플리멘트 플랜, 파트 D 약 보험료까지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메디케어를 중단하는 경우 장점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큽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는 지연가입 페널티로 보험료가 평생 올라가고 재가입 시기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 중 일부는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몇만 달러 수준의 응급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전에 플랜마다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디칼입니다. 메디칼은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을 위한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거주 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장기 해외 거주 시 자격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하실 때는 사실상 메디칼을 취소하거나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메디칼은 해외에서는 단 한 건도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거주하면서 메디칼을 사용해 처방전 약이나 검사 등의 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되어 주법에 따라 형사 및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연금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적격한 외국인은 한국에서도 계속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계좌로 받거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과 같은 한국 내 지정은행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어서 6개월 이상 해외 거주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와 주소 정보를 사회보장국에 정확히 등록해 두셔야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으로 이주하시기 전 내 보험과 연금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불편과 손해를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